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입니다. 예, 대박플러스 시즌2 최영근 대표입니다. 자, 일단은요, 드디어 이제 2014년도도 거래일수가 이제 하루가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그런 신호들, 그런 시그널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종목들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들 많이 어렵네요, 시장이.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들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인사는 나중에 제 끝에서 다시 한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가장 시장에서의 화두가 뭐였죠? 배당락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깜짝 놀라셨겠지만 마이너스 한 20포인트 정도가 일단은 시장이 배당락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하락폭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시장의 예측치들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예,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0.30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율로는 마이너스 1.04%가 하락한 1927.86으로 시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뭐 오전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배당락을 발표를 한 이후에 배당락이 기산이 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매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양봉에 대한 가능성들도 좀 열어둘 수는 있었지만 일단은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겠죠. 외국인 쪽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선물 쪽에 대한 매도세가 같이 연출이 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다소 조금 심심하게 좀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음봉에 대한 내용들로 시장을 좀 마감을 했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아쉽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시황적인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고 나서 2014년도 리뷰를 좀 할 텐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현황들 잠깐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마이너스 1185억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연기금을 제외한 쪽에서의 하락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1659억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언제쯤에나 외국인 기관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강하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은 2014년도가 아닌 2015년도에 그 해답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된다? 풍선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해서 개별적인 모멘텀,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 0.76%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은 뭐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게임주들에 대한 반등인 것 같습니다. 뭐 게임빌 컴투스 장중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부 시스터즈가 중국 쪽에 대한 그죠? 쿠키런에 대한 중국 출시와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빠르게 시장에 좀 선호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수의 하방을 견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루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코스피 시장 쪽에서 굉장히 다른 쪽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좀 심해졌다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15년도 반도체 전망과 관련해가지고 3%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관련된 코스닥과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2015년도와 어떻게 연계되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내일 마지막입니다. 지금과 같은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뭐 내일도 만만치 않겠죠.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 쪽 오늘 드디어 그리스에서 3차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80석 이상을 직접 정부 여당 쪽에서 체킹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다시 전국 자체가 안개 속으로 빠져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내일 하루가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날이 될지 아니면 2014년도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는 장세가 될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적인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지만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한번 열심히 매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내일자 공략주로서 여러분께 약간의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리 기존에 매매를 했었던 AS 종목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와이솔 볼까요? 와이솔? 예, 와이솔. 자, 와이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53%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종목군들에 대한 추세상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만큼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KH바텍 상당 부분 많이 올랐죠. KH바텍. 일단은 뭐 2015년도 메탈 케이스에 대한 수요가 이루어지면서 기대감들이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포인트죠? 어떤 모멘텀이죠, 여러분들? 자, 와이솔 같은 경우는 RF 묘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우 필터 이런 쪽에 대한 포커싱들이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삼성 쪽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와이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저가폰, 특히 중국 시장의 메이커들과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와이솔은 뭐 오늘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휴대폰 부품주들이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치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예. 자, 물론 이후에는 200일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8,500원대까지의 목표가는 뭐 단편적으로는 좀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5일선, 21선, 35일선 그리고 60일선에 대한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은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그대로 홀딩을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S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맥도 마찬가지죠. 자, 최근에 터치 패널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S맥이라든지 EL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과 더불어서 S맥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과 현재 보여주고 있는 하방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눌림목 구간에 대한 위치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들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자 주가가 눌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진행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추세 매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기존에 끊임없이 이 종목에 대한 바닥에 대한 흐름들을 이어져서 왔었던 주체 세력들에 대한 이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적인 조정, 시간적인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서 그리고 내년도 이연되면서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중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S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제가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 홀딩으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뭐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것 같습니다. DI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DI 종목은 좀 아쉽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 주어서 말씀드렸던 원익 IPS 같은 경우는 6%, 7%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지켜줘야 되는 가이드라인 자체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자기 섹터, 자기 순서가 한번 돌아온다는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원익 IPS는 상당히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DI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DI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닥권에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잡으려고 제가 매수를 좀 한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1.64%의 상승 흐름들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손절 라인 자체를 드렸던 6,500원 자체를 훼손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아예 그냥 빠질 거면 그냥 확 빠져가지고 그냥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하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주가가 어떻습니까? 횡보되는 구간들을 만들어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특별하게 거래량들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매매를 하는 입장 그리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리고 15년도에 대한 반도체 장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2차, 3차군에 형성돼 있는 작은 종목군들까지도 급등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니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관찰을 좀 계속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로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역시도 숙제로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손실률 자체는 마이너스 4.2%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손절없이 일단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제가 매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홀딩을 함으로써 우리 세 종목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 진행해 봤고요. 오늘 최영동의 추세 실전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최영동 멘토의 추세 실전 매매인데, 제가 여러분들 한 3개월, 4개월 가깝게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추세, 그리고 패턴, 그리고 보조지표. 그리고 그 보조지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전에 가까운 테크닉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기보다는 올해 2014년도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과연 내년도에 대한 움직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들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추세 실전 매매는 잠깐 쉬고요. 브레이크 타임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과 향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5년도 국내 증시 투자 전략입니다. 되게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거창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 투자 전략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2015년도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안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수긍이 된다, 아니면 이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015년도를 알려면 2014년도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자, 물론 이제 내일 하루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2014년도를 한 해를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 2, 4분기 이후에 미국을 제외한 유럽, 중국 등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는 끊임없이 올라갔죠. 자, 유럽 증시도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물론 최근 들어서는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ECB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변모가 됐습니다. 중국 쪽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중국 쪽, 과거에는 중국 쪽에 대한 상승은 곧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으로 연동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와 그렇게 큰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없죠.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시장이 중국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감들은 우리나라 증시, 특히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에는 직격탄으로서 작용을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2015년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하반기 이후 유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어제 같은 경우도 유가가 빠졌습니다. 자, 미국의 재고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가 60불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3저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저는 아니지만 2저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피라는 오명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박스피. 지겹죠? 박스피. 창피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박스피를 벗어날 수 있는 과연 요소들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2015년도에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2014년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준 한 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지우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각국 경제 상황에 따른 통화정책 차별화 진행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세계 경제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초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하겠다라는 문구가 비페이션트로 진행이 되면서 그런대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시장의 그러한 변동성 요인들을 상당히 좀 많이 죽여나가고는 있지만 15년 들어서는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중국, 유럽, 일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화 확장 정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에 반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쉽게 말씀드려서 엇박자가 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입니다, 여러분들. 전형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참 아쉽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참 아쉽습니다. 물론 기회도 되돌아보면 기회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을 했을 때 대응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장세가 바로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추세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는 해당이 되는 매매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과 추세 실전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없는 비추세 구간에 들어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종목별로는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뭐 3D 테마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그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물인터넷 그리고 게임주들까지도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그 이전에는 뭐 다양한 게임주,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왔었고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도 올랐었고요, 뭐 창조경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상실감은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셨을 때 삐끗하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큰 매매 흐름들, 트레이딩 흐름들이 많이 나왔던 한 해가 올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큰 네 가지의 이슈들을 가지고 2014년도를 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고 이런 구간들이 과연 2015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지워주시죠. 자, 2015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015년도 신성장 산업이라서 제가 좀 적었는데 이 이전에 좀 크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과 유럽, 중국에 대한 경기 흐름들이 상당히 상반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 부진에 따른 유가 급락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른 환율적인 부분들도 상당 부분 상이 각기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는 점, 그리고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인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5년도의 신성장 산업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 변동성 요인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는 대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할까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는 점.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기존에는 성장,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정책들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중국 증시의 상승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과거에 발생됐었던 중국발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어둡게 하는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좀 드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이 없죠. 자, 지금서부터 좋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5년 신성장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산업들이 과연 시장에서 부각이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스마트폰 성장 둔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014년도 말에 기점으로 해서 고가폰,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개인적으로 다 있다고 봅니다. 다 있다고 판단입니다. 물론 예,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나와서 어떻게 확장이 될지는 저 역시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근시일 내에 1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부분들이 애플 워치를 시점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웨어러블 관련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해서 웨어러블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기존에는 휴대폰을 그냥 열어가지고 전화하고 검색하고 인터넷하고 뭐 다양한 앱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휴대폰이 굳이 없어도 뭐 시계를 차고 있다거나 아니면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웨어러블로 규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물론 옷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장신구를 통해서 다른 이제 패션 아이템을 통해서 구현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와치 시리즈죠. 쉽게 얘기해서 시계라는 굉장히 단순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지워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핀테크 관련 전자결제 산업 성장입니다. 이 핀테크 관련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핀테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핀테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핀테크 뭐 말씀드리죠. 파이낸스와 테크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뭐 고전적인 결제 방식이 있죠. 뭐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전화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아니면은 텔레뱅킹이라든지 자, 이러한 부분을 떠나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구매 욕구라든지 아니면 결제 금액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관련된 이제 다음 카카오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NHN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해외 쪽에서 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패스북을 통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뭐 애플페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아마존에서 아마존과 관련된 내용들과는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이제 쉽게 온라인 결제 승인을 시켜버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들을 각각의 글로벌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영내에 진입해 있는 관련된 우리나라의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들 성장성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높은 산업 중에 하나가 이 핀테크 관련된 전자결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어떻게 발전이 될지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노령화사입니다. 노령화사회. 이거는 뭐 시장의 화두죠. 시장의 화두. 물론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뭐 100년 되게, 뭐 앞으로 100년을 보겠습니다. 200년을 보겠습니다. 이런 개념들보다는 이러한 내용들, 사회적인 변화가 줄 수 있는 잠깐의 모멘텀들을 잘 찝어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목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는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분명히 노령화사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와 관련된 산업군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나머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네 벌써. 자, IT 기술 융합에 따른 신기술 부각 가능성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썼죠, 여러분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드실 수가 있으실 텐데,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밑에 걸 보시죠. 3D 프린트,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앞으로 1월 달에 있을 쿼텀 닷이라든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뭐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기술 발전이라는 건 여러분들 한 향후 2, 3년 전에만, 향후가 아니죠. 2, 3년 전에만 생각해도 스마트폰이 지금과 같이 실생활에서 뭐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아니면 다양한 곳에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못 하셨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신기술에 대한 발전 현황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들. 쉽게 말씀드려서 사물 인터넷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얘기를 하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밖에 외부에 나갔을 때 집에 있는 뭐 에어컨을 끈다든가 테레비를 끈다든가 테레비가 아니죠. TV를 끈다든가 뭐 보일러를 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하나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전자적인 제품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콤이라든지 코맥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주가가 무섭게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이해도가 많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어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시다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틀 자체만 이해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왜 이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2015년도, 2016년도에 대해서 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자, 다시 한번 지워보시죠. 자, 3D 프린터를 보시게 되면은요, 기존에는 2D의 출력물들을 보셨더라고 하게 되면은 3D는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뭐라 해야 되나, 입체물들이 바로 프린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굴의 형상을 찍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는 뭐 석고상을 사가지고 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프린트만 하게 되면 그 석고상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3D 프린트 아직까지는 뭐 실생활에 각 가정에 뭐 보급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산업의 사업의 초창기 태동기 때 진입을 해야지만 어떻습니까? 주가는 먼저 선반영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최근 각국의 3D 프린트 제조업체들이 발빠르게 산업용 뿐만 아니라 저가형 프린터까지도 지금 시장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015년도는 아무래도 3D 프린트에 첫 발을 내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 3D 프린터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게 되면은 뭐 스물스물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에서 이제 참고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첫 번째 이슈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웨어러블 쪽으로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웨어러블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최근에 세계 피처폰 분기별 판매 동향입니다. 그만큼 피처폰에 대한 수요는 꺾인다는 얘기겠죠.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피처폰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하물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처폰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이 피처폰의 자리를 스마트폰이 자리를 잡고 있겠죠. 스마트폰이 자리를 잡고 있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볼까요, 한번 우리? 자, 지워보시게 되면은요. 자, 주요 휴대폰 업체 및 중국 업체 점유율 동향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어러블을 말씀드릴 때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삼성이 빨간색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에 대한 점유율 자체 쭉 올라오다가 어떻습니까? 2012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쭉 빠지기 시작을 하죠. 참 아쉬운 구간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차지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징성을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이러한 점유율 하락은 조금 좀 뼈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빈 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종목군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중국 업체에 대한 상승 흐름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추천드렸던 와이솔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부품주들이 왜 이렇게 뛰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성장 이후에 웨어러블로 이동을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웨어러블로 이동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되는 전자기기입니다. 시계, 안경, 의복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죠. 자, 시계로는 뭐 애플 워치라든지 뭐 갤럭시 기어 그리고 뭐 LG G워치 뭐 이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시계 쪽으로는 1차적으로는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안경으로는 어떻습니까? 구글 글래스.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안경을 착용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물들을 지켜볼 수 있고 그런 이제 사물들이 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 형태로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복. 뭐 의복 같은 경우는 뭐 개발은 좀 되고는 있는데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부분들은 시계 쪽과 안경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웨어러블 쪽으로 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스마트폰 포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모든 이가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휴대폰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이 포화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있는 거 그냥 찍어내고 있는 거 찍어내고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자,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낸 게 바로 웨어러블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지속이 되고 있다.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웨어러블에 대한 성장성들은 가만히 되고는 있지만 약점도 있다는 거. 과연 이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약점을 이해를 하고 강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딱딱딱딱 나오겠죠. 자, 일단은 약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웨어러블이 스마트폰과 같이 보급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기존의 스마트폰의 넓은 화면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의 넓은 화면. 쉽게 말씀드려서 스마트폰 하나면 여러분들과 같이 뭐 메일도 읽을 수 있고요. 문서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웨어러블, 시계 같은 경우는 작은 특수한 기능들만을 탑재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웨어러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볼게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급격한 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게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을 보완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단점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부분들, 단점 자체를 커버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들, 제품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이 시장은 제2의 스마트폰 성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어떤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왜 이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기판 형태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출액 전망이에요. 자, 쉽게 말씀 2014년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쭉쭉쭉쭉쭉쭉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 플렉서블, 그리고 스트레쳐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플렉서블 휘어지는 거죠? 스트레쳐블 어떻습니까? 기세가 강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디스플레이,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기판 형태에 대해서 강화 요인들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들고 다니긴 하지만 차고 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보호력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웨어러블이라는 거는 여러분 살갗에, 여러분들 피부에 딱딱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가 차기 채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웨어러블이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플렉서블과 스트레쳐블 이쪽에 포지션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딱딱딱딱 종목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그 전망이겠죠. 만약에 단점을 보완을 하고 스마트폰의 제2의 스마트폰의 성장을 가져온다고 하게 되면 웨어러블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망치들이 각각의 이러한 리서치사에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11년도에 영예 수렴했다가 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이 상당 부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회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UIL입니다, UIL. UIL 많이 매매하셨죠, 여러분들? 그죠? 휴대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오늘자의 차트가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차트인데 뭐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도 일단은 뭐 다소 조금 소강 상태 진입을 했지만 바닥권에서의 움직임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휴대폰 부품들이 끊임없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만들어내주고 우상향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주가 차트를 굉장히 좀 짧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길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 UIL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빠지기보다는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UIL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방진입니다. 방진. 휴대폰과는 달리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가 실생활에서 착용을 하고 여러 가지 외부 노출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게 되면은 UIL이 생산해내고 있는 방수 반진, 그죠? 그리고 실리콘 제품들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UIL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인텍이에요, 서원인텍. 서원인텍은 좀 아쉽죠, 여러분들? 조금 아쉽죠. 주가가 어떻습니까? 물론 바닥권에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입니다. 서원인텍도 마찬가지예요. UIL과 마찬가지로 실리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뭐 키패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뭐 방수, 방진 쪽 그리고 실리콘 제품들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군들도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종목도 한번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블루콤입니다, 여러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은 제가 뭐 굳이 뭐 이 시간에 추천을 드리진 않았지만 저희 막상막하 투매쇼에서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인데 이 블루콤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 여러분들, 블루투스. 여러분들 뭐 많이 요새는 뭐 많이 착용을 하시죠. 뭐 쉽게 얘기해서 선 없이 여러분들 통화를 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스피커를 통해서도 스피커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뭐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음향을 듣는 그런 기능들을 선호를 했다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무선 신호를 통해 가지고 음향 신호를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웨어러블의 첫 번째 기능은 블루투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그렇다고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능성과 어떻습니까?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했었던 블루콤 같은 종목군들은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웨어러블 성장에 대한 입장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추천을 좀 드렸는데 뭐 추천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이 산업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에는.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이 시간을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최영동 멘토가 이런 종목들 얘기했지,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2015년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각자 한번 좀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한번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핀테크입니다. 핀테크. 자, 커져가는 온라인 쇼핑. 커져가는 온라인 쇼핑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참 생수를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들 뭐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생수를 구매하는 경우들도 많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뭐 생필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사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 뭐 재래시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마트를 간다거나 했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상당히 가까워진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전자결제 필수 요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전자결제 뭐 이런 얘기들만 하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핀테크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모바일 송금 등 IT와 금융 서비스가 결합되어 진화된 신기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결제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뭐 특정 은행을 말씀드리기 좀 상당히 어렵지만 각각의 은행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무슨 앱카드라든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이제 결제와 관련된 내용들로 굉장히 조금 다양한 기술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전략적인 사업 형태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자, 해외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애플페이,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페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알리바바, 중국에서 상당히 좀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네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리바바 등 고유 결제 서비스 공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 시장 진출은 곧 뭐다?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산업의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 파이가 커진다라는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는 있지만 15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산업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향후 온라인 결제 시장의 주도권은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비금융사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뭐 은행 거래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보단 이러한 이제 결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은행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비금융사로서의 종속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개념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객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편리하고, 그죠? 이러한 이제 이벤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산업 초기에 우리가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한번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테크를 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 추이 전망입니다. 올해 2014년도죠. 10년, 11년, 12년, 13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5년도, 16년도.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죠. 시장 트렌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 투자를 못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고 결제 대금 자체가 커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떠한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중간중간마다 각광을 받을지, 그리고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핀테크 글로벌 투자 추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 고유의 기술력이라든지 자사 고유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는 만큼 투자 금액도 마찬가지로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런 노다지 시장에서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 쉬운 말도 있습니다. 돈 있는 곳에 가야 돈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러한 산업 형태의 변화에 굉장히 좀 민감한 투자자가 좀 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루하루 일일비하는 투자를 보다는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분명히 큰 성공을 좀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관심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련해서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뭐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KG 모빌리언스, 뭐 좀 더 확장을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다음 카카오, 뭐 그리고 이제 NHN 엔터까지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업의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해외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서비스들을 과연 우리나라에 도입을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요. 오히려 국내 산업을 어느 정도 성장화 시켜놓고 활성화 시켜놓고 해외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모델들이 변형돼가지고 한국형 전자결제 산업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미리미리 그 산업 부분에서 자기 파일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한 주가 흐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오늘자에 못 들어가서 아쉽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마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구나. 2015년도, 2014년도에 대미를 장식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를 바라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전자결제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전자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전자결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자가 오나요? 뭐 KG 이니시스, 뭐 KG 모빌리언스, 뭐 결제됐습니다 라고 이러한 이제 문자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쉽게 말씀해서 PG를 끼고 결제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는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섹터군들, 이러한 산업군들이 빵빵빵빵 같이 쓸 때 연동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국형 전자결제 산업, 한국형 핀테크가 진행이 될 경우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군들은
대략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물론 세분화돼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과연 어디에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개념, 이 큰 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1탄입니다. 1탄. 제가 다음 1월달 2015년도 1월달에는 뭐 2편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또 어떤 산업들이 나올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내일장 공략주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내일의 공략주는 SK CNC입니다. 자, SK CNC 굉장히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플러스 3.37%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강점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SK의 실질적인 지주사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주사 정도. 그리고 SK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정점에 있는 위치, 정점에 위치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상당히 많나요? IT가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모습들, 그리고 이제 BIT 쪽에서에 대한 성장성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율로 보시게 되면은 성장, EPS에 대한 성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11년도, 12년도, 14년도, 14년도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 상당 부분 주가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왜 나왔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SDS,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 흐름들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바닥을 만들어내주고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3.37% 상승 흐름 보여주고 21선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주가가 하방으로 이탈하기보다는 오히려 우호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실적주 그리고 2015년도에 진행될 수 있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이 3박자가 고루 딱 내포되고 있는 종목이 이 SK CNC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20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깔려있는 종목군들이, 밑에 깔려있는 이평에 대한 움직임들이 30주선, 35주선에 상당 부분 좀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조금씩은 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있으면 2015년도 1월달인데요. 2015년도 1월달은 뭐죠? 여러분들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27만 원과 25만 원대에서의 정점을 뒤로 하고 조정에 대한 마무리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보여주고 있는 하락 구간에서의 상단 추세를 지금 돌파를 시켰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급등을 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하락 추세의 돌파가 이루어진 이후에 확인 과정을 일정 수준은 거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오히려 이 하락 추세가 기존의 저항 라인이 아닌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들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일 시초가 정도에서는 좀 매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1만 4,500원에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개념보다는 항상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흐름들, 변동성에 대한 오전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해서 21만 4,000원에 일단은 시초가 공략 제시를 한번 좀 해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직전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전 고점이 기술적으로서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직전 고점까지의 목표치를 제시를 해드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61선을 오버를 하는 가격대 23만 원대가 1차적인 단기적인 목표까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 1월달까지 지속적인 중장기적인 흐름들 아니면 스윙된 관점에서의 매매 기간들을 좀 설정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까지 26만 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직전 저점
쉽게 말씀드려서 19만 원에서 20만 원대 사이거든요. 19만 5천 원과 20만 원대 사이를 하향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단기에 쌍바닥을 만들어내주고 주가가 굉장히 좀 흐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2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오늘 내일장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으로 SK CNC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CNC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2015년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2014년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괴로운 한 해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5년도에는 분명히 저희 대박플러스와 함께 정말 고수익 투자자가 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길들을 제가 빠르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자, 새해 인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리 하루 먼저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새해에는 항상 성공 투자하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도록 새해 복 많이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대박플러스 최경동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